어디냐 말고 서울이라고. 광주 안 가시냐고. 아니 엊그저께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 갈 일 없다. 이게 이제 광주 갈 일 없다 이렇게 나간 거죠. 자, 이제 FA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득점왕, 도루왕 올랐다가 2013년에 역시나 홀수회가 되면서 시즌 초반부터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컨디션을 다시 되찾나 하는 시점에 무릎 부상에 어깨까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고 하는데 당시 몸 상태 어느 정도였나요? 13년 FA 되는 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때 시즌 초반에 어깨가 이제 이미 심하게 왔어요. 그때 처음 느끼신 거예요? 어깨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그렇죠. 그 전에는 어. 치료받고 뭐 어. 던지면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시즌이 그때는 4월에 시작이었으니까 5월쯤 됐을 때 어느 정도냐면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차를 멈추고 울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여기서 정말로 내리는데 이게 안 내려.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내리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울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진통제랑 이런 거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느낀 이거는 정말 내가 참고 할 수 있는 이 한계치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팀 트레이너 파트랑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걸 보고 6월 달까지 참았어요. 6월 달에 이제 리베라 호텔 서울 경기 갔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뭐 보고를 했는데 뭐 구단에서나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뭐 방망이 치는 거는 괜찮으니까 좀 지명타자를 좀 하면서 시즌 끝까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고 끝나고 수술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정답이 없지만 오해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수술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지 왜 다음 연도에 어떻게든지 좀 빨리 복귀를 해야 될 수 있고 또 솔직한 심정으로 FA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참고 뛴 게 아니에요. 5월에 수술을 했어도 저는 FA가 될 수 그러니까 있었어요. 국가대표 하면서 이미 네, 이미 이미 시즌을 시작할 때 저는 그해 1년을 쉬어도 FA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팀 사정을 막 이렇게 듣고 하니까 일단 참고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그게 9월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나중에 뭐 이게 내가 옳은 판단 뭐 안 좋은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FA 협상 과정에서도 조금 이런 거를 아예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섭섭했고 그럴 팀이 수밖에 없었겠네.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오해 소지가 엄청 많아. 뭐 광주를 안 가겠다. 이게 아닌데 내가 다시 이거를 기사화로 내기에는 이게 너무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 협상을 3번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쉬는 기간이니까 서울을 난 집에 온 거예요. 부모님 집이 서울이니까. 부모님 원래 와야 서울 돼- 사람인데. 부모님 되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얼굴은 뵈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FA 협상 이게 될 때까지 내가 거기서 계속 가만히 언제 협상을 할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 연락만 기다리고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울에 와갖고 이제 기자분이랑 막 통화하는데 어디냐 말고 서울이라고. 뭐 광주 안 가시냐고. 아니 엊그저께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 갈 일 없다. 이게 이제 광주 갈 일 없다 이렇게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그게 막 기사화되고 이슈가 커진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또 아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당분간 광주 갈 일이 없다고 얘기한 건데 이걸 이제 참 기사를 멋있게 사람들이 이 막 감정이 막 기아 팬분들이 끌어올리게끔 이게 딱 올렸더라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다음 뭐 팬분들이 지금도 뭐 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사실 기아의 애정이 되게 많고. 왜냐면 그래. 저를 키워준 구단이고 그렇지. 나한테 기회를 준 구단이고 커리어 대부분 뭐 기아 그럼요. 타이거 시절에 좋았던 이용규 기억이 하면은 많은데. 기아 시절을 엄청 지금도 많이 다 기억하고 계속 하니까. 연락해요 저는. 아니 구단 관계자들이 7번이나 그 당시에 만나셨어요? 협상하실 때? 아니 3번을 만났죠. 3번을 만났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에? FA 협상할 때요? 그래서 서울 온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날 이제 팀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많이 실망감을 이제 표출했죠. 그러면 왜 만난 거냐. 이게 지금 3번을 밤에 시간을 내서 처음 2번은 이제 팀장님이랑만 만났는데 뭐 팀에 대한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대화했고 2번째 갔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나와.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짜증이 막 났는데. 아니 FA 협상이면은 숫자 얘기하러 만나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숫자 진짜 얘기를 안 하면 뭔 얘기를 해요? 저는 거짓 없이 진짜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갑자기 단장님이 같이 오신대. 아 이제는 금액이 나오겠구나. 일식집을 딱 잡아갖고 올해 갔죠.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서 협상이 나오겠구나.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 나갔어. 팀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팀장님 왜 만나는 건지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오늘은 단장님이랑 밥 먹는 자리. 아니 세 번째예요, 팀장님.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보죠. 그러고 이제 서울로 간 거죠. 아니 그럼 만나서 무슨 세 번 얘기해요? 만날 뭐? 때까지는 내가 광주에 계속 혼자 있었죠. 왜냐면 협상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FA 할 때 솔직히 몇 팀이 너한테 오퍼 있었어? 확실한 건 하나에서는 왔었고 다른 팀들은 이 수술로 인해서 소문들은 있었는데 이제 아예 빠졌죠. 어깨 수술을 했으니까. 다음날 수비를 못 나가는 거야. 9월 달에 수술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1년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협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하나와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하나와의 그 계약 과정은 어땠었나요? 좀 화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재는 게 없었어요. 딱 만나자마자 금액 딱 얘기하고 숫자 얘기하고 막 이랬었어요? 어느 정도 네. 원해. 네. 그래서 그냥 막상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답하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쵸 어렵죠.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안 나오는데 내가 봐서 역으로 나온 것도 있지. 그러면 총액 67억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총액이 더 받았지. 72억. 72요? 처음에 부른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었어요? 둥그스름하게 불렀죠. 요 정도로? 70억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 둥그스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70억 약간 이런 과정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바로 된 거예요? 거의 바로 됐죠. 내 사항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어. 어깨 수술. 어깨 수술에 1년. 근데 이 사항에 이 금액만이 아니잖아요. 왜? 그죠. 보상금이라는 게 또 있어. 선수를 또 줘야 돼. 맞아. 그럼 내 값어치는 이 사람들은 이 금액 이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치. 그게 더 선수는 그래서 더 와닿는 게 있어요. 타 팀에서 뭐 할 때 같은 50억이지만 이게 타 팀에서 데리고 오는 건 달라요. 왜냐면 보상금에 선수 한 명에 그만한 값어치를 안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 대우해 준 거고. 그럼 나는 이것만 지금 사인하면 나는 이제 제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온통 어떤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 근데 기아랑도 봤죠. 그 전에 이제 그 기사가 막 나오고 서울까지 오셨어요, 팀장님. 그때 사실 뭐 되게 그 상황 쪽에서 애매했던 게 저의 솔직히 기아 때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70억이 아니었어요. 기아에서 FA 선수 타구단에서 뭐 데리고 이런 선수 포함해서 그냥 최고 대우가 나의 조건이었어요. 그냥 기아에서의 내가 제일 그게 되고 싶었던 거지. FA 선수로서. 그러면서 이제 한화 이글스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시절 한화에 계신 선수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김성근 감독.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규 선수가 생각하는 김성근 감독은 어떤 감독이셨나요?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열정적인, 야구 없이는 안 되실 분. 진짜 극찬 많이 하시네요, 선수분들은. 김성근 감독이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면도하고 메시지 보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니요.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은 아니에요. 제가 2013년 FA하고 14년에 지명타자 치고 수비를 못 나갔고 14년도 이제 15년 되기 전에 김성 감독님이 이제 되신 거죠. 수비를 나가야 돼. 날 만들어야 돼. 이제 김성원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SK에서 하셨던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오신 거죠. 먼저 보냈어요. 일본을. 그러면서 이제 그 트레이너 파트 분한테 미션을 준 거죠. 김성원님. 어떻게든지 만들어라. 개막 때까지 얘 외야 수비 나가서 볼 던질 수 있게 만들어라. 하면서 연습을 하면 중간중간에 영상을 찍어요. 이제 코치님. 볼 던지고 뭐 이런 걸.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시험을 그때 여기 밑에까지 빌렸는데 김성환이 영상을 이제 보시다가 이제 그냥 한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코치님한테. 예, 면도하는 깔끔하게. 이 전달 정도. 감독님의
지신데 그렇지. 해야 되잖아. 안 했어. 안 했어요? 다음날 영상을 또 찍어서 보냈어. 수염이 더 자라 있어. 김성건이 말 안 했네. 면도 무서워. 시켜라. 무서워. 교수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 진짜 면도 해야 된다. 감독님 지시다. 사진까지 찍어 보내란다. 했는지 안 했는지 30분을 고민했어. 이걸 야, 이거를 내가 몇 년 동안 면도한 적이 없는데 와 이거 진짜로? 여기까지 다? 해야지. 그래도 해야죠. 지시니까 다 싹 했어. 이제 감독님 기사로 이제 면도하니까 훨씬 더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된 거지. 네, 근데 아니, 이제 나중에 길렀을 때는 이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께서 이용규 선수를 편애하셨다. 이런 편애? 네. 이용규 선수만 좀 좋은 많이 쪽으로? 좋아하셨다. 좋은 쪽으로. 아, 네. 그러면서 좀 좋아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타도 안 시키고 숙타를 안 시켰다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는 특타 저는- 많이 하셨어요? 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시키면 해요. 음. 알겠지만 숙장님도 알겠지만 시키면 해요. 그리고 오기가 더 생겨서 더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김성환 감독이 좋아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한 번씩 그 김성환 감독님이 있던 해에 제가 워낙 잘 쪘으니까 3할 5분, 3할 4분에 맞아. 출혈도 4할 4할을 그냥 거뜬히 넘겼으니까. 근데 그 어느 날 제가 이것도 기억나지. 3할 3분 4분 치고 있을 때 잠실구장에서 마지막 날 유희관 선수한테 완봉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네. 너무 열받는 거야. 대전을 가고 있는데 뭐 진 거야. 못 칠 수도 있고. 근데 완봉을 당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야. 집에 딱 도착했는데 화장실 딱 갔는데 바리깡이 딱 보이는 거야. 네. 밀어버렸어요. 아 진짜요? 삭발로 확 그냥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와이프도 다음날 깜짝 놀랐죠. 네. 왜? 열이 받았는데 뭘로 풀 게 없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더 야구에 그냥 해봐야겠다. 다음날 뜬금없이 딱 나 당황하죠.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이제 감독이 살짝 물어보지. 이제 선수 다 있을 때 말고 왜 잘렸냐. 어제 저하고 열받아갖고 집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제 아마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그때 야구 하기 참 재미있게 팬분들은 보셨던 것 같은데 선수들 이용규 선수는 특히 어땠었나요? 선수들은 엄청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왜냐면 이 정상적인 몸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뭐 끝나고 뭐 특타를 치고 사람마다 몸의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같이 100개를 쳐도 어느 선수는 다음날 피로감이 굉장한 선수가 있고 또 어느 선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선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매일 좋을 수는 없으니까 안 좋지만 또 어김없이 일찍 나가서 특타를 쳐야 되고 또 일찍 나가서 몸을 풀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정말 벌써 시합 4시간 전인데 이미 한 경기 이상 한 것 같고 근데 또 시합 딱 나가서는 우리가 연습해온 게 있으니까 지기 싫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순위 싸움도 막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든데 재밌었던 거죠. 힘들지만 재밌고 버티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었죠. 약간 이용규 선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인데 김태균 선수한테 막 까불고 막 이런 영상들이 좀 많다고 그러거든요. 뭐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뺏으러 계속 때리네. 아니 원래 좀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태균이 형도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 형 알죠?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데 예전 뭐 이제 저 때부터 FA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린 친구들이 많고 야구를 월등히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팀에 없다 보니까 태균 형이 모든 걸 좀 짊어지고 갔었고 좀 더 태균 형이 더 해야 됐었고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태균 형한테 말 거는. 근데 이제 FA로 내가 왔는데 후배 이제 진행이랑 나랑도 친구지만 진행이도 태균 형한테 막 장난치고 막 까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막 그렇게 와서 하니까 나중에 얘기 들었거든요. 태균 형한테. 태균 형은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았대. 근데 이제 워낙 후배들이 어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나도 들었는데 이제 살짝 도가 지나칠 때도 있었지. 그런데도 받아주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공통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한 프로필에서도 나왔던 18
18의 굴레인데 심창은 개인 18연패, 이용규는 팀 18연패를 겪었습니다. 개인 18연패 할 때 기분은 많이 들었으니까 팀 18연패 할 때 당시에 팀에서 그리고 야, 본인의 이거 분위기 뭐가 어렵다고 하기에 그 봐봐. 어렵다. 너는 개인 18연패가 어렵다고 봐. 팀 18연패가 어렵다고 봐. 그리고 팀 18연패는 팀이 모두가 못해. 그래서 개인은 나 혼자 못해. 아, 뭐 헷갈리네. 나도 헷갈리네. 확률적으로 모두가 못하는 게 더 힘들지. 맞지? 그렇지.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진짜 근데 하면 안 되지. 어? 아니 둘 다 하면 안 되지. 정답은 그게 맞죠. 정답은 그게 맞죠. 둘 다 하면 안 되지. 이거 정답은 좋은 얘기가 그거지. 아닌데 이게. 근데 나도 팀에서 2번을 겪었으니까. 내가 유일한 프로야구 처음 2번 겪어본 야구 선수걸요? 그러네. 진짜로 나 말고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18연패면 3주 동안 한 번도 못 이긴 거고 16연패여도 거의 뭐 3주 가까이인데 이러면 선수들 압박감이나 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이게 겪어보면 알겠지만 뭐에 씌인 것 같아. 타이트한 경기도 별로 잘 안 나와. 자세 초반에 그냥 무너져. 아 진짜로 초반에 그냥 무너져. 근데 연패 팀인데 초반에 무너져 버려. 이걸 다시 뒤집을 확률이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타이트하게 또 가. 근데 한 이닝에 확 꼬꾸라져.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선발 투수가 좋은 투수가 나갔어. 이 투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있잖아요. 5회, 6회까지 끌어준다? 연패 중에 그냥 3회면 내가 강판이에요. 뭐 이게 분명히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경기 흐름이 연패 기간에 빠지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뭐에 씌운 것 같아요. 방법이 막 없어. 나도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죠. 번트도 막 4번 나가면 일부러 기습도 2번 대보고 일부러 투나시까지도 안 쳐보고 왜? 일단 출루 어떻게 해서 점수가 나야 되니까. 야구는 결국 점수가 나야지 이기는 경기니까 나가야 되니까. 하나 때 18연패 할 때는 분위기 어땠어? 아 미쳐 돌아버린 줄. 그냥 야구장 나오면 그냥 애들 다 거기다가 내가 기아 때 나이 때 16연패랑 그렇지. 하나 때 내가 고참으로서의 이 연패랑 완전 다르지. 이게 내가 이 짊어지는 이 짐 내가 다 안 짊어져도 되거든 솔직히. 책임은 있지. 그렇지만 결국 경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짐을 계속 막 모든 게 내가 막 짊어져야 되고 다 고참들 잘못 갖고 그러니까 내 야구를 야구장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내 야구를 집중해서 못해. 그게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 연패 중에. 막 이 경기 흐름을 내가 감독님도 아닌데 내가 막 보게 된다니까. 우리 타순이 이제 1, 2, 3번인데 지금 연패 중에 저 밑에 타순으로 가면 점수 못 날 것 같은데 그냥 1이닝 훅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또 막 선두 타자야. 막 1점차 지고 있어. 어떻게 했는지 막 더 살아나가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5월 7일 날 수훈 선수 인터뷰 중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더니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판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안타 하나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 선수들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선수 입장도 생각해 주셔서 조금만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한다. 이게 사실 금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심판한테 이런 이야기를 선수들이 한다는 게 불이익이 너무 심할 건 그렇죠. 아닐까. 저한테는 무조건 불이익. 네. 더 이거 나아가서는 이제 팀이 그러니까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뭐 해당조 심판 전원이 피처스 강등 및 KBO 심판위원장이 뭐 반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일파만파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먼저 일단은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저도 그 심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야구를 하면서 스트라이크인데 심판님이 보호를 한 것도 분명히 제가 손해 본 것도 있지만 득을 본 것도 사실 지금 타수를 제가 몇 타수를 나갔는데 그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한 경기로 제가 솔직히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전년도에서부터 자꾸 뭔가 그리고 그날 경기에 이게 애매한 볼이 아니라 제 느낌상 애매한 볼들이 있거든요.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근데 스트라이크 난 볼인 것 같아. 이거랑 제 느낌상 이건 볼 근데 스트라이크인 거랑은 제가 느끼는 이 타석에서의 움직임은 너무 바뀌어요. 근데 그게 그날 조금 심판분도 어떻게 그날 많이 헷갈리셨는지 너무 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프로야구를 하면서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이 존에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더 좋은 플레이를 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가장 먼저 실력을 기르고 경기력을 키워야 되는 게 1순위지만 또 그 경기력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조금은 그래도 심판의 그 콜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또 그날 그 인터뷰였는데 광주 경기는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몰랐죠. 왜냐면 경기를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광주 경기 그 기아랑 그 당시에 지금 키움이 넥센 이때 그 경기에서 더 난리가 나서 좀 더 이슈가 더 이제 크게 됐던 거죠. 뭐 지금까지 뭐 퇴장도 당해보고 했지만 정말 심하게 막 어필해서 퇴장 당한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더 이제 좀 어필을 아예 자제하려고 하죠. 그 미안한 마음이 이제 더 생겨서. 네.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그런데 방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출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